오토바이가 망가져가지고 오토바이를 이제 수리를 하는데 이게 연불수행하고 비슷하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오토바이는 그 전에 이제 제가 교사 노릇을 할 때, 그때는 뭐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을 못 했으니까 참 오토바이를 많이 사셨어요. 시골에 사시는 그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냥 한꺼번에 오토바이를 한 7, 8개를 쫙 사가지고 비포장 도로를 따라서 일렬로 서가지고 쫙 놀러 갑니다. 어디 가서 뭐 얼른 식사를 하고 또 어디 또 여행을 가고 뭐 이렇게 다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재밌었죠. 근데 그 오토바이를 그렇게 아주 그때는 당시엔 굉장히 좋은 오토바이를 효성 스스키라는 125cc 아주 멋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다녔는데 그 오토바이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꽤 오래 탔는데 어느 날 이제 망가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되면. 그랬더니 가다가 푹 하고 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웃이에요. 그게 완전히. 그렇게 되게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숨이 멈춰가지고 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좋잖아요. 그냥 아프고 뭐 매일 병원에 들락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늙어서 나중에 노화 현상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교훈은 뭐냐? 이제 오토바이가 이상하게 잘 안 나가. 그래서 뭐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했는데도 처음 탈 때보다는 힘이 많이 딸리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언덕 올라갈 때도 팍팍 차고 올라가던 게 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대충 점검해라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검하면 고장이나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오토바이가 망가졌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다 그 전문가한테 오토바이 그 점에 가서 쫙 보니까 배기관을 뜯어가지고 자세히 점검했더니 거기 배기구가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는데 침전물이 카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휘발유를 태우면 카본이 그냥 거의 막혀가지고 그저 조그만 콩알 같은 구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게 막혔으니까 카본이 꽉 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에 이런 불순물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막히면 이 지금 오토바이처럼 배기가스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힘을 발휘를 할 수 없잖아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조금 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기본이에요. 먹는 거 보약 아무리 먹고 좋다는 약 아무리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약은 그나마 약이니까 그런데 기능성 뭐 식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국가가 공인한 효과 없는 약이랍니다. 왜? 진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약으로 만들지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싼 기능성 식품으로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이 그 예방의학과 교수님 100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약으로 만들면 돈 굉장히 많이 벌고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 약이 안 되니까 기능성 식품이라 했다 이거. 그럼 국가가 공인한 효과 없는 약이다 이런 거나 이렇게 정의해도 된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제가 아까 제시한 소식을 하고 작게 먹어야지만 우리 이 내장 기관들을 일을 적당히 시킬 수 있잖아요. 일을 적당히 해야지 이것이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 그러면 딸고 따라가지고 나중에 이게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밥을 조금 먹고. 두 번째는 채식을 하라는 겁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데다가 가짜 휘발유를 매달 넣고 다닌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거 비슷합니다. 채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된다. 저는 국민체조를 2번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합니다. 여러분, 국민체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국민체조 하면요,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수기 끝에 만들어낸 동작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 전문가들, 뭐 요가 전문가들 또는
생리학자들 이런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많은 연구 끝에 국가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국민체조예요. 그래서 국민체조만 2번을 제대로 하신다면 2번 정도만 해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워낙 건강한 상태니까 운동 조금 안 해도 별 표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래 갈수록 점점 더 손해가 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자전거와 비슷해요. 자전거 기름 잘 치고 잘 닦으면서 아주 적당히 타면 10년이 돼도 1년 된 것보다 더 깨끗하고 성능도 좋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바깥에나 그냥 방치해 두고 엉망으로 타고 막 비를 맞추고 하면 1년밖에 안 돼도 그냥 거의 고물 수준으로 가버려요.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가라든지 이런 운동 있잖아요. 태극권이니 이런 운동들이 사람을 굉장히 사용 연도를 아주 길게 장수하게 하는 비결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이 수행자가 연불 할 때도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게 바로 업장이라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 그죠? 분노심을 갖거나 질투심을 갖고 시기심이 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연불은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대인관계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게 신구의가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만 그걸 언행일치라고도 말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언행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더 괘씸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래는 잘하는데 술 마시고 막 엉망으로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 피해를 끼치면 아주 국민들의 공부를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겠죠. 연불을 하시는 분도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오토바이에 카본이 딱 끼어가지고 구멍이 작아서 힘이 약한 거 보고 정말 엄청나게 반성을 했습니다. 야, 정말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처음에 오토바이를 새로 사가지고 점검할 때는 그쪽에서 가르쳐준 대로 규칙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기름칠하고 뭐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타고 나고 뭐 그저 그러려니 그냥 굴러가기만 한다고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결과가 온 거예요. 연불 수행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연불 시작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몸을 바쳐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되고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내심의 요구가 생기게 만들어서 연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연불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처음에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가 행복해요? 공부처럼 지겨운 게 없겠죠. 그런데 그걸 어느 극점을 이겨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하면 나중에 공부하고 앉아있어서 하루 외우고 하는 게 너무나 포만감을 느껴요. 만족감도 느끼고 아주 즐거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체육교사 노릇을 하다가 장학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공부할 때 45살에 처음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해봤어요. 무조건 했죠. 저는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를 키운 사람으로서 감독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제가 선수로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됐을 때 제 스스로를 어떻게 했겠어요. 쉽게 그렇게 뭐 하지 못하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퇴근하면서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맛을 느꼈어요. 나중에 정말 전 지식의 빅뱅을 느꼈어요. 그때 두뇌가 이제 퇴화돼 가는 즈음에 45살쯤에 점점 쇠퇴해 갈 때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냥 확 뒤집어 엎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사람처럼 됐어요. 거의 그렇게 변했어요. 지식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생겼고 지혜도 늘어난 것 같고 뭐 그래서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버릇을 자기의 그 못된 나쁜 습관, 나태함 이런 버릇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라. 매일 점검사항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은 얼마나 청정하게 잘했는가,
말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참 부드럽게 온화하게 격려를 하고 배려를 하면서 했는가?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했는가? 행동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지는 않지 않는가? 내가 겸손함이 부족하진 않은가? 그 다음에 일을 대강동 처리하지 않는가? 늘 쉽고 편한 길만 찾지 않는가? 또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주느라고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나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매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연불도 진보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연불 수행이 제대로 돼 나가는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